반갑습니다. 어반 디자이너스 클럽의 다립이고요. 한 2주 만에 2주 좀 넘은 것 같은데 라이브를 이렇게 또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라이브는 공지를 해드렸다시피 제가 리서치하고 이것저것 뭐 찾아보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매달 그냥 제가 좀 흥미롭게 본 브랜드들, 작업 같은 것들을 그냥 가볍게 공유하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월간 영감이라는 주제로 라이브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매달 할 수 있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장담을 못하지만 그래도 월간 영감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할게요. 제가 최근에 그래도 좀 보면서 너무 재밌다, 좀 흥미롭다라고 생각한 그런 좀 영감들, 좀 브랜드 같은 것들을 오늘 소개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왜 좋았는지 좀 제 기준으로 브랜딩 관점에서 좀 얘기도 해보고, 뭐 마케팅적이나 뭐 그런 인사이트도 같이 공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처음으로 제가 소개하고 싶은 브랜드는 식당이에요. 제가 우연히 발견한 식당인데 파리에 있는 식당은 아니고요. 멜버른에 있는 식당입니다. 오스테리아 레타나라는 식당입니다. 여기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호주 멜버른에 있어요. 저는 호주를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데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멜버른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로 뽑혔더라고요. 그 뒤로 뭐 영국의 런던이 있었고, 그다음 뉴욕, 도쿄 있었고, 한 10위인가? 10위쯤이 한 서울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멜버른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멜버른에 있는 오스테리아 레타나라는 식당인데요. 여기는 이탈리아 식당이고요. 네, 요 식당입니다. 역시 날씨가 되게 좋네요. 가게도 되게 아담하지만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그냥 다 통일을 한 게 너무 이쁘고, 뒤에 이렇게 좀 야자나무랑 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그린하고 이쁘죠. 그래서 이탈리안 레스토랑인데, 여러분 혹시 이탈리아식 음식 좋아하시나요? 제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그러니까 한국 음식 빼면은 저는 중국 음식이랑 이탈리아 음식을 제일 좋아합니다. 파리에서 사실 저는 맨날 중국 음식만 먹는데, 그래서 별명이 사천김치가 별명인데, 중국 음식 다음으로 좋아하는 게 이탈리아 음식입니다. 사실 뭐 프랑스 음식 별거 없거든요. 뭐 맨날 와서 뭐 달팽이 먹고 뭐 사실 프랑스 음식 딱히 그렇게 먹을 거 없습니다. 차라리 파리는 오시면은 중국 음식이랑 이탈리아 음식을 드셔보시길 추천합니다. 인스타 계정을 보면은 파스타나 음식을 되게 깔끔하고 정갈하게 잘 하는 그런 식당입니다. 근데 이 식당을 제가 왜 소개를 하고 싶었냐면요. 이 식당이 뭐 음식이 엄청나게 대단하거나, 또는 뭐 브랜딩이 엄청나게 뭐 되게 고퀄리티로 뭐 브랜딩을 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사실 뭐 음식은 저도 안 먹어봐서 잘 모르는데 릴스를 정말 끝내주게 뽑아요. 그러니까 파스타보다 사실상 릴스 맛집입니다. 그래서 릴스를 몇 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어떤 느낌이다라는 게 조금 오실 거예요. Food is art, a combination of colour, texture, and flavour. When something looks as good as it tastes, that's a sign of a truly great dish. 네,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되게 릴스가 엄청 영화 같아요. 막 시네마틱 기법으로 되게 식당이나 어떤 메뉴 같은 거를 너무 잘 소개를 하고, 몇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진짜 너무 멋있는 릴스가 많아가지고. 릴스 지금 몇 가지 보여드렸는데, 보시면서 아마 눈치를 채셨겠지만은 좀 반복되는 그 푸티지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뭐 매번 릴스를 할 때마다 새롭게 촬영을 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좀 소스를 촬영한 다음에 그것들을 매번 좀 새로운 방식으로 좀 편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여드리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되게 영화 같고, 그리고 사용되는 폰트라든지 전반적인 어떤 식당에서 느끼는 그런 분위기 같은 것들을 이 릴스로 굉장히 잘 멋지게 표현을 해가지고, 릴스 이게 막 돌리다가 딱 이렇게 마주치게 되면은 눈을 떼지 못하고 계속해서 좀 끝까지 보게 되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릴스를 제가 이렇게 다 보고 너무 이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소셜 미디어죠, 어떻게 보면은 이 식당의 소셜 미디어를 담당하는 에이전시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절대 식당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퀄리티가 아니거든요. 분명히 에이전시를 하나 끼고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막 챗GPT랑 제미나한테 물어봤는데, 요즘 AI가 왜 이렇게 좀 틀린 답변을 좀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막 엉뚱한 정보를 보여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막 찾다가 제가 또 좀 검색하는 거 좀 잘하거든요. 옛날 고등학교 때 정보 검색 때 1등도 하고 그랬었어가지고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디랑 같이 했었냐면은 오노 에이전시라는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랑 같이 작업을 했더라고요.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오노 이름 하면은 옛날 피겨밖에 생각 안 나실 텐데, 여기는 보면은 이런 좀 컨텐츠 같은 거, 특히나 이제 소셜 미디어 위주의 이런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거를 좀 제작하는 데로 유명한 에이전시고요. 얘네가 또 엄청 쿨한 게, 보통 이제 이런 좀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 같은 경우는 사이트에다 그래도 좀 자기 작업들을 멋있게 올려놓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냥 클릭하면은 이렇게 사이트에다 달아놓은 게 아니라 그냥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이렇게 그냥 업데이트를 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멋없어 보이는데 또 어떻게 보면 너무 되게 힙해 보이기도 하고 뭐 아무튼 그런데, 이게 얘네들 인스타그램인데 이제 보면은 딱 이제 아까 본 오스테리아 레타나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되게 좀 시네마틱 같은 느낌의 그런 작업들이 좀 많죠. 근데 얘네 작업을 보다가 제가 되게 놀란 게, 요 작업이 엄청 유명한 작업이거든요. 저도 예전에 한번 이 작업을 본 적이 있었는데, 보면은 좋아요만 29,000의 좋아요가 있죠. 이게 되게 그 F&B 쪽에서 되게 릴스로 엄청 바이럴이 됐었어요. 그래서 요 작업도 얘네가 있구나라고 제가 놀라서 좀 그랬는데, 요것도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This magic moment, so different and so new, was like any other. 네, 여기는 이제 그 레옹 베이글이라는 곳인데요. 뭐 뉴욕에 있는 그 베이글 판매하는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릴스가 왜 유명해졌냐면은 이 베이글 식당을 어쨌든 홍보하기 위한 영상인데, 사람들의 대충 반응이 이거는 베이글 홍보 영상이 아니라 꼭 뉴욕 홍보 영상 같다, 막 이런 반응을 되게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베이글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떤 뉴욕에서 우리가 그냥 느끼는 그런 분위기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되게 좀 보여줘가지고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그 레옹 베이글도 보니까 되게 잘 하더라고요. 이거 봐요. 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뭐 런던 베이글 뮤지엄 막 이런 거 떠가지고 베이글에 대한 어떤 정체성이 좀 되게 애매모호해진 것 같은데, 저는 베이글 하면 미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왠지는 모르겠어요. 뭐 베이글이 어디서 정확히 생겨난 건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은, 제가 미국 출장 갈 때마다 베이글을 먹어서 그런 것도 수도 있는데, 저는 베이글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미국인데, 여기는 정말 그 베이글이라는 어떤 아이덴티티를 그냥 음식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어떤 뉴욕이라는 하나의 어떤 도시, 문화를 같이 소개하는 것 같아서 이게 너무 좀 멋있다고 느껴졌고, 그리고 컨텐츠 중에 하나가 또 제가 재밌게 봤던 것 중 하나는, 어쨌든 여기가 이제 좀 이렇게 유명해졌을 거잖아요. 유명해지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먹으려고 줄을 서니까 줄 선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컨텐츠를 또 만들어요. 그래서 이 베이글을 먹으러 웨이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인터뷰하면서 뭐 무슨 일을 하는지, 뭐 어떤 취향을 갖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인터뷰하면서 이것들을 또 자체 컨텐츠로 만드는 것도 되게 멋있다고 느꼈습니다. 이것도 한번 몇 개 보여드릴게요. Hi, I'm Gracelyn, and this is the Nothing Fancy show where the real tea comes from you and our Leon's bagel line. What is your name? I'm Sophie. Sophie, so nice to meet you. Where are you from? I'm from Pittsburgh, Pennsylvania. Pittsburgh. Okay, and what neighborhood are you in? I'm in Soho. Who put you onto Leon's? My sister, actually. Are we like a regular or like every once in a while? I wish you were every once in a while, but it's become pretty regular. Sunday routine. I just got out of yoga, grabbing a bagel, and then we go home and shower. Now, Bagel wants to know, what is your go-to bagel order? Bacon, egg, and cheese on everything.
everything. Are we sweet or savory? I like savory. Coffee first or bagel first? Coffee first. Coffee first. Are we a latte, cortado? Latte, girl. Let's Vanilla do latte. it. What is a red flag bagel order? I think something a little too sweet. You just broke my heart. If you were to eat your bagel anywhere, where would you eat it? Bagel on the beach is pretty good. Thank you so much, and we'll see you next time in the 되게 똑똑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손님들의 반응이나 피드백 같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들으면서 이 자체로 컨텐츠를 만든다는 게 너무 아이디어가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일부러 뭐 그러겠지만은 좀 쿨해 보이는 사람들만 인터뷰를 해요.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좀 이게 좀 멋있게 생긴 사람들 위주로 하고, 그리고 또 아까 인터뷰 중에서 좀 재밌었던 게 어떤 베이글 스타일을 좋아하냐라고 물어보면서 간접적으로 또 자기 베이글 메뉴 같은 것들 이미지를 좀 같이 소개를 하기도 하고, 또 베이글을 먹을 때 좀 자기한테 있어서 좀 노인, 레드 플래그인 거는 또 뭐냐 딱 물어보니까 너무 단 거는 또 싫어한다 하면서 또 손님들의 그런 반응 같은 거,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도 좀 알 수 있고, 그래서 좀 이렇게 사실 요식업 쪽으로 이런 컨텐츠 마케팅을 하다 보면은 소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매번 새로운 메뉴가 나올 수도 없고, 또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똑같은 것들을 좀 찍기 때문에 어떤 이런 소재나 아이디어에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외부로 확장해서 고객들을 직접 만나고 또 그런 인터뷰를 진행하는 이런 컨텐츠 아이디어도 되게 좋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만 더 볼까요? 이 멋있게 생긴 아저씨 한번 볼까요? Hi, I'm Gracelyn, and this is the Nothing Fancy show where I ask you the real tea in our Leon's Bagel line. What is your name? Sam. Sam! So nice to meet you, dude. What is your dream bagel order? Just figured out about the herbal cream cheese here, and now it's a bacon, egg, and cheese on an everything bagel. The herbal cream cheese. What neighborhood are you in? I'm in East Village, but I usually make 그냥 이 인터뷰를 보면서 갑자기 막 베이글이 먹고 싶어지지 않나요? 에그앤 치즈 막 나오는데 막 괜히 먹고 싶고, 이런 걸 되게 현명하게 잘 노린 것 같아요. the trek over on Sunday mornings. Just I out love of it. bed, as you could probably I tell. love it. Is this a bagel run outfit or like a New York outfit? This is my outfit from last night. Let's go. Hey, what is your favorite area to eat a bagel in? I love the park when it's nice outside, but I'm just taking this home. What is a red flag bagel order? Dry bagel, non-toasted, no toppings. I think that's probably the worst thing possible. Well, thank you so much, Sam. And we'll see you next. 그래서 저는 이게 참 로컬 마케팅이란 게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또 아까 인터뷰 또 질문 중에 뭐 베이글을 또 어디서 먹는 걸 좋아하냐고 했을 때 주변에 어떤 공원 같은 데를 같이 소개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베이글이라는 아이템을 소비하는 어떤 방식이라던가 취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나의 문화로서 굉장히 좀 멋있게 잘 포장하고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오스테리아 그거 보다가 잠깐 딴 길로 샜는데 레온 베이글이라는 또 재밌는 그런 브랜드를 또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오노 에이전시라는 곳인데, 여기의 컨텐츠들을 보면은 다 이렇게 좀 하나같이 아까 보여드린 이 오스테리아 레타나 이것도 그렇고, 그냥 음식을 촬영하는 걸 넘어서 어떻게 보면은 좀 그 매장이 담은 어떤 공기라든지 그런 분위기 같은 것들을 되게 예술적으로 이렇게 좀 포착을 하는 게 이 에이전시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숏폼 하면은 그런 좀 선입견이 있잖아요. 숏폼은 너무 이렇게 막 공을 들이면 안 된다, 막 너무 퀄리티가 세련되고 막 잘 디자인되고 이런 것보다는 되게 좀 자연스럽고 또 가볍고 간단하게 소비하기 좋은 그런 컨텐츠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선입견이 있는데, 뭐 이게 절대 틀린 말은 아니고 당연히 가볍게 소비하는 그런 스낵 컨텐츠들은 좀 더 그런 부분이 차지하는 게 좀 크다고 보지만은, 오히려 이거를 역으로 이용해서 그 퀄리티에 아예 그냥 몰빵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퀄리티의 질을 높임으로써 시청자가 좀 보면서 이렇게 화면을 딱 멈추고 뭔가 몰입하게 만드는 좀 그런 감각적인 편집이나 좀 사운드 같은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시의 이런 방향성이 굉장히 좀 멋있다고 느껴가지고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 에이전시 뿐만 아니라 또 이 오스테리아 레타나가 함께 작업하는 포토그래퍼가 있어요. 사실 뭐 에이전시가 아무리 멋있게 디자인을 하고 방향성을 세운다고 해도 이 안에 담기는 어떤 이런 이미지나 영상이 이쁘지 않으면 사실 다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멋있는 이미지를 누가 촬영하나 또 찾아보니까 멜버른 기반의 포토그래퍼인 파커 블레인이라는 포토그래퍼랑 같이 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사이트를 가보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딱 푸드랑 라이프 스타일 쪽으로 집중을 해서
그 작업을 하는 그런 포토그래퍼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음식 사진 같은 거를 찍는 그 방식이 되게 세련되고 이 아트 디렉팅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다 대부분 이런 뭐 식당 위주들이나 또 이런 음식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찍죠. 그래서 뭐 몇 개 사진을 보면은 사실 이런 다이렉팅도 어떻게 보면 수박 칵테일인데 이 밑에다가 수박 껍질을 좀 배처럼 올려놔가지고 이렇게 촬영하는 것도 너무 멋있고 컬러라든지 조명을 활용하는 게 되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너무 수준이 높아가지고 되게 좀 즐겁게 봤습니다. 각 식당마다 또 카페마다 다 그만의 특징이 있겠지만은 이렇게 좀 아티스틱하게 접근하는 것도 그 업장이 가진 어떤 매력을 좀 발산할 수 있는, 좀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이겠다. 사실 이런 것도 보면은 음식을 찍는 것도 있지만은 그 음식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 또는 어떤 의상 또는 재료 같은 것들, 그 안에 담겨진 어떤 이런 가을적인 무드 같은 것들을 담아내는 게 사실 되게 멋있다고 느꼈고, 그래서 이 포토그래퍼도 한번 같이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오스테리아 레타나라는 브랜드를 소개해드리면서 이 오누 에이전시랑 또 파커 블레인이라는 포토그래퍼, 이렇게 두 명의 영감까지 같이 소개를 해드렸어요. 두 번째는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제가 자라홈을 좋아하는 걸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자라홈을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이번에 자라홈에서 콜린킹이랑 같이 콜라보를 한 제품이 나와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번에 그러니까 자라홈에서 첫 번째로 콜라보를 했던 게 아마 이거 빈센트 반 두이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한번 그때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렸었고, 요 다음 이제 넥스트 콜라보레이션으로 나온 게 바로 이 콜린킹 이랑 같이 한 협업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콜린킹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콜린킹은 일단은 지금 굉장히 핫한 인테리어 디자이너, 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고요. 뉴욕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뭐 콜린킹 사이트를 들어가 보죠. 요즘 좀 하이엔드 인테리어가 뜨잖아요. 그래서 이런 하이엔드 인테리어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사이트가 아직 완성이 안 됐나 보네요. About. 네, 그래서 이런 사람이고 생긴 것도 되게 잘생겼어요. 멋있게 생겼고, 이 소개 영상을 한번 틀어드릴게요. 1, 2, 3, 4, 5, 8, 9, 10. Cred, cus, smus, sdis, set, tam, 네, 요런 뭐 영상이고, 여기 영상 보시면은 이런 무용수들이 좀 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박자 세는 것도 나오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콜린킹이 인테리어 디자이너 하기 전에 무용가였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나? 나올 것 같아. 댄서였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인테리어나 이런 디자인의 특징은 좀 이제 무용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리듬감이라던가 오브제들이 갖고 있는 어떤 흐름 같은 것들이 되게 좀 중요하게 여겨지거든요. 작업을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핀터레스트를 그냥 볼까? 네, 여기 콜린킹 핀터레스트 계정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요런 느낌의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리듬감이 뭐야 라고 궁금해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되게 추상적인 느낌이라. 근데 약간 요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오브제가, 이게 지금 캔들 홀더잖아요. 근데 그냥 캔들 홀더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일직선 된 그런 짝대기에다가 위에다가 뭐 이제 캔들 꽂고 양쪽 꽂고 뭐 그렇게 있을 건데, 요거를 이제 사선으로 이렇게 좀 기운다든지 또는 이 안에서 어떤 점과 선과 어떤 이런 리듬감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리듬감 하면은 되게 유명하게 보는 잘 알려진 그 예술가가 칸딘스키잖아요. 칸딘스키 작업 보면은 그 안에서 막 엄청나게 많은 선, 면, 점들이 굉장히 리드미컬하게 조화가 돼 있거든요. 약간 이런 느낌처럼 이 사람의 작업들은 이런 공간에서의 소품들, 것들 사이에 어떤 그런 리듬감이 굉장히 중요시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좀 되게 이렇게 좀 클래식하면서도, 그리고 또 무용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사실 무용에 좀 로망이 있거든요. 옛날에 어렸을 때 맨날 막 무용하는, 발레하는 막 그런 막 스케치 막 그리고 있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되게 우아합니다. 되게 우아하고 고전적이고 약간 그런 느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게 이제 콜린킹의 스타일이다. 이런 것도 보면 계단도 이렇게 막 되게 좀 꼬불꼬불한 것도 되게 리드미컬해 보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이번에 자라홈이랑 같이 콜라보를 했어요. 그래서 이 홍보 영상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면은 정말 딱 되게 우아하고 정적이고 이런 느낌들이 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밸런스라든지 또는 뭐 세임네스라든지 이렇게 좀 본인이 이번 컬렉션을 하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한 키워드도 같이 소개를 하는 것 같고, 이번 자라홈이랑 같이 콜라보를 한 이런 제품들을 보면은, 근데 자라홈이 진짜 요즘 보면은 미친 것 같아요. 너무 좀 미칠 정도로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 같은 거 찍은 것도 보면은 이게 스파 브랜드에서 찍은 이미지인가 제품인가라고 진짜 생각이 될 정도로 너무 퀄리티라든지 이런 게 좀 잘하고, 이런 것도 이제 화분 같은 것도 찍는 게 보통 이런 뭐 스파 브랜드 제품들 같은 경우는 최대한 이렇게 제품이 잘 보이게 찍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그냥 다 초점 같은 거 날려버리고 그냥 이 분위기로 그냥 아예 때려 박는다는 느낌이, 사실 어디 브랜드에서 제품 사진을 이렇게 찍어요. 이 화분을 보여줘야 되는데 잘 보이지도 않고, 이거 초점 다 날아가고 앵글은 다 비스듬히 꺾여버리고, 사실 이렇게 잘 안 찍는데 그냥 과감하게 이렇게 예술적으로 찍는 게, 근데 사실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제품 퀄리티에 자신이 없을 때 이렇게 많이 찍거든요. 제품 자체가 되게 좋으면은 그냥 딱 제품만 깔끔하게 찍어도 사람들이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품 퀄리티에 조금 자신이 없을 때는 이렇게 좀 분위기빨로 약간 가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외모 자신 없을 때 머리빨로 가는 것처럼요. 그래서 자라홈이 사실 너무 잘하고 있긴 한데 퀄리티적으로 사실 그렇게 마감이 좋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딱 만져보면은, 물론 그 가격에 어쩔 수 없겠지만은, 그래서 또 약간 그런 걸 숨기기 위한 목적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퀄리티를 숨기기 위한 것도 있을 수도 있다. 되게 진짜 무슨 꼭 발레 공연장 같은 데서 보일 것 같은 이런 정말 옛날 클래식한 그런 오브제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요런 컬렉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파는 제품들이고요. 대부분 다 이런 뭐 그릇들이라든지 화분, 뭐 오브제 같은 것들, 램프. 이거 램프는 좀 신기하더라고요. 이 안에서 이제 빛이 나오는 건데, 이런 거 위주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사실 2030이 좀 살만한 오브제는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이쪽은 뭔가 좀 취향이 더 뭔가 40, 50대로 좀 올라가야 되지 않나 싶은 정도 약간 취향이긴 한데, 자라홈이 그렇게까지 타겟층을 위로 왜 올리지? 라는 좀 의아함이 들기는 하는데, 네, 뭔가 젊은 세대가 이렇게 좀 사서 뭔가 인테리어를 꾸미기에는 약간 무리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런 그릇에다가 밥 먹기 쉽지 않잖아요. 여기다가 돈가스 같은 거 올려놔서 먹으면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경제력이나 연령층이 있는 분들이 소비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라홈이 계속해서 이렇게 되게 좀 그새 또 새로운 뭐 또 콜라보가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지금 콜린킹 최근에 올라온 거였는데 뭐 이런 것도 올라오고 보면은 참, 네, 그렇습니다. 근데 드리밍맨이랑도 했네요. 이건 몰랐는데, 드리밍맨이 그 파리에 있는 되게 유명한 카페거든요. 그 파리의 부츠 카페 아시죠? 그게 서촌에도 있더라고요. 부트 카페구나. 이게 파리에 있는 되게 아이코닉한 구두빵, 옛날에 구두빵이었던 곳을 이제 개조를 해서 카페를 연 곳인데, 워낙에 파리에서 좀 유명해지다 보니까 서촌에도 비슷한 게 생겼습니다. 서촌 부트 카페. 좀 보고 웃기긴 했었었는데, 네, 이렇게 서촌 한옥에다가 이렇게 재현을 해놨어요. 아무튼 그런데 이 부트 카페에서 되게 오랫동안 일했던 일본인 바리스타가 있어요. 그 일본인 바리스타가 이제 부트 카페를 나와가지고 새로 차린 카페가 이 드리밍맨이라는 카페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서촌에 보고 왜 이걸 이렇게까지 했는지 좀 의아했었습니다. 네, 요런 느낌의 카페고요. 여기가 이제 그 일본인 바리스타가 워낙에 좀 유명하고 오래 했다 보니까 커피는 진짜 맛있는데, 여기가 좀 약간 그 평점이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요.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서비스 태도에 대한 평점이 좀 낮아요. 여기 바리스타 그 일본인 분이 조금 시크합니다. 좀 되게 시크한 편이어가지고 아마 좀 일본인들의 그런 되게 정 많은 다정다감한 그런
서비스를 기대하신 분들은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네, 여기 이제 드리밍맨 이 일본인 바리스타 여자분도 계시고 하는 곳인데 여기랑 또 자라옴이랑 콜라보를 했네요. 몰랐네. 되게 잘 나가네. 자라옴이랑 같이 콜라보도 할 정도면은. 네, 요런 공간이고. 그래서 이제 이 드리밍맨이랑 같이 콜라보를 해가지고 이런 좀 카페와 관련된 어떤 이런 팬트리 제품 같은 것들? 팬트리가 아니라 어떤, 근데 진짜 이쁘다. 다 사고 싶다, 진짜. 카페를 오픈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솔직히 이거 보면은 눈 돌아가겠는데요. 너무 다 이뻐가지고. 4유로 정도면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이쁘다. 다 사고 싶은데.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그 자라 카페를 갔었거든요. 그 명동인가? 자라 카페가 있어요. 자라에서 만든 카페가. 근데 딱 가보니까 거기도 이제 그릇이랑 이런 식기류 같은 것들 다 본인 거 브랜드로 쓰더라고요. 이것도 미쳤네, 진짜. 너무 잘해, 진짜 자라가. 미쳤어. 이거 보세요. 물론 사진을 이렇게 잘 찍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죽이는데, 진짜. 아무튼, 네. 지금 콜린킹 얘기하다가 여기 더 빠져버렸네요. 근데 이게 한국에도 파나? 여기가 파리에 있는 카페라서 이제 파리 에디션으로 한 것 같은데. 여기도 있구나. 한국에서도 파네요. 역시 글로벌 브랜드라 그런지 다 한국에도 파는구나. 네, 한국에도 팝니다. 그래서 이런 좀 주방기기, 식기류 같은 거 귀여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디스플레이 스탠드 13만 9천 원 어렵지 않잖아요. 집에 이런 거 하나 사놓을 수 있잖아요, 우리. 네, 13만 9천 원이라니까, 네, 열심히 모아서 한번 하나씩 장만해 봅시다. 대리석 절구 7만 원. 다이소 가면은 한 3천 원에 살 수 있는 건데. 네, 한국에서도 판매를 하네요. 매터 앤 쉐이프. 요게 좀 약간 보니까 디자인 페어 같은 건데, 저도 이거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 메종 오브제만 알고. 이런 데가 있구나, 또. 이것도 파리에서 하는 뭐 그런 좀 디자인 페어 같은 건가 보네요. 그래서 요런 데서 이제 뭐 런칭을 했다고 합니다. 발보스테도 했네. 발보스테, 제가 자꾸 보면서 좀 계속 3000% 빠지는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볼 때마다 이렇게 좀 새로운 게 등장하기 때문에. 발보스테가 이제 파리에 있는 케이터링 이제 에이전시거든요. 되게 잘해요. 한국 분이 헤드 셰프로 계시는데, 최근에 저희 집 근처에 또 옮겨가지고 지나갈 때마다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는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라홈, 그리고 뭐 드리밍맨 얘기만 한 것 같은데 콜린킨이랑 같이 한 이런 것들을 컬렉션을 같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영감은 제가 최근에 그 파리의 봉막시에 백화점 갔다가 발견하게 된 스킨케어는 아니고 프레그런스 브랜드인데요. 소비탈이라는 브랜드입니다. 네, 요 브랜드입니다. 요거는 이제 보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프레그런스, 뭐 핸드크림 같은 것도 만들고, 또는 뭐 이런 양초라든지 룸 스프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이제 브랜드인데요. 제가 봉막시에서 딱 보고 너무 이 브랜드의 미감이 감도가 좋아가지고 팔로우를 하게 됐어요. 근데 팔로우를 인스타로 하니까 그쪽에서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인스타 피드가 마음에 든다고 뭐 하는 놈이야?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오더라고요. 그래서 나 뭐 파리에서 이런저런 거 하고 있고 너네 브랜드가 되게 마음에 들어서 이번 라이브 때 이 브랜드를 꼭 소개를 하고 싶어가지고 니네 브랜드 이번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 뭐 좀 내가 참고할 만한 그런 내용 같은 걸 좀 줄 수 있을까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예상치 못하게 이 브랜드의 CEO랑 미팅을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 브랜드의 CEO랑 같이 좀 이렇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에 대한 좀 스토리도 좀 듣고 뭐 어떤 것들을 좀 내가 소개를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같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브랜드를 그냥 제가 했던 그 인터뷰를 같이 좀 들려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그 내용을 이제 다 적어가지고 챗 GPT에다가 이제 번역을 돌렸거든요. 요거를 보면서 소개를 할게요. 일단 소비탈은 그 예전에 제가 라이브 때 소개해드린 플라밍고 에스테이트라는 브랜드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브랜드가 이제 그것도 이제 비슷한 프라그런스 뭐 라이프스타일 제품인데 그것도 이제 어떤 정원 문화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도 좀 비슷합니다. 이 원예, 보타닉이라는 문화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식물성 소재나 향,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자연과 맺는 감정적 연결에 대한 이해라는 그런 컨셉으로 브랜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 제품이 가드너스 핸드크림이에요. 요게 아마 아까 맨 위에 있었던 이 제품일 겁니다. 그래서 정원사의 핸드크림이라는 뜻인데 이름 자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떤 정원을 좋아하는 어떤 식물을 가꾸고 이렇게 뭐 보타니컬한 그런 것들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을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이런 향이라든지 또는 디자인 같은 것들을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탈은 또 어디서 영감을 받고 있고 또 예술적 방향성을 어떻게 구축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는 동시대 그래픽 트렌드보다 20세기 유럽 디자인의 지속적인 시각 언어에 좀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딱 유행하는 트렌디한 그런 디자인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지속이 될 수 있는 어떤 좀 헤리티지를 가진 그런 디자인 포인트에 좀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대부분 유럽 브랜드의 좀 특징이긴 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올리브영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굉장히 트렌디하고 뭔가 이렇게 시선을 딱 사로잡는 젠지들을 노린 그런 브랜드 디자인 언어 같은 게 많다면은 유럽에는 조금 더 정제되고 뭔가 되게 오래된 느낌의 그런 좀 지속 가능한 그런 디자인을 좀 더 지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래된 카탈로그나 뭐 전통적인 타이포그래피나 뭐 클래식한 뭐 약방 같은 패키징 이런 것들이 주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이제 파리 기반의 또 디자이너랑 같이 협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레슬리 데이비드라는 이 디자이너랑 협업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레슬리 데이비드라는 이 디자이너 작업을 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좀 스킨케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랑 좀 작업을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이거 자라, 조말론이랑 콜라보한 향수 패키징도 이 사람이 디자인한 것 같고, 그래서 딱 들어가면 이제 소비탈, 아까 우리가 본 이 소비탈 작업이 있는데, 제가 좀 디자인에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디자인이 좀 너무 시각적으로 좀 튀기보다는 정교한 이런 타이포와 잔잔하게 나오는 이런 이미지 같은 것들, 또 그린 컬러도 되게 톤 다운된 그린을 써가지고 뭔가 이렇게 자연과 좀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의 패키징이라던가 이런 게 되게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이 브랜드가 초반에는 이렇게 정원사들이 좀 쓸만한 이런 오브제들을 좀 디자인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꽃에 물 주는 이런 워터링 캔 같은 분무기 같은 것도 좀 디자인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좀 브랜드의 정체성을 확립을 하다가 향 브랜드 같은 쪽으로 가게 된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크래프트치 느낌의 되게 손글씨나 뭐 어떤 이런 스탬프 같은 느낌도 좀 들고, 그래서 되게 아날로그한 느낌이 좀 들죠. 보시면은 전반적인 디자인이 딱 튀지 않고 되게 잔잔한 그런 느낌의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물어봤던 게 요즘 자라홈이나 뭐 H&M 또는 럭셔리까지 좀 홈케어 시장이 되게 많이 좀 뭐라고 해야 되죠? 포화 상태라고 느끼는데 이런 환경에서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본인의 브랜드는 어떻게 독자적인 위치를 구축하고 있냐라고 물어봤었는데, 이 사람이 답변을 할 때 되게 많이 반복을 했었던 표현이 여기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나오네요. 절제라는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하거든요. 앞으로도 답변 보면은 브랜딩의 디자인을 뭐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갔냐 뭐 이런 거 물어봤을 때 되게 절제라는 표현을 엄청 많이 써요. 그래서 이 사람의 포지셔닝은 뭔가 좀 바이럴 되는 그런 브랜드들, 그러니까 뭐 자라홈이나 H&M 같은 그런 스파 브랜드들이 되게 빠르게 트렌드를 파악하고 빨리빨리 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캐치를 해서 그런 제품을 만들어 간다면은, 여기는 좀 더 느리게 그런 좀 본질적인 향이나 또는 사람들의 어떤 생활 방식 같은 거를 다가가는 그런 접근을 좀 지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시장들이 빠른 제품 교체와 시즌별 시각 변화에 의존한 한편에 우리는 일관성을 통해서 인지도를 구축하는 문화적 브랜드에 바꿨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대부분의 답변이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질문했던 게 이 워터링 캔, 그러니까 이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은 이제 홈 프라그런스 제품 있고 뭐 핸드 바디 크림 같은 거 제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원에서 쓰는 뭐 이런 도구 같은 제품이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재미있게 봤었던 게 이거 분무기였거든요. 이 형태가 되게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이 형태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제 그런 걸 좀 물어봤고, 어떻게 보면은 홈 프레그런스 브랜드에서 이런 좀 정원 분무기 같은 거, 가위 같은 거 이런 거 만드는 게 되게 독특하다고 느껴지는데, 처음부터 어떤 향 브랜드, 그러니까 뭐 핸드크림 만들고 뭐 이런 걸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런 정원사들을 위한 도구 같은 것들을 먼저 만들면서 브랜드의 방향을 잡아간 어떤 그런 방식이 이 브랜드의 어떤 아우라를 좀 만들어주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젠틀몬스터도 보면은 그 딱 매장에서 안경 같은 거 이렇게 제품 보면은 실제로 내가 실생활에서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은 선글라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되게 이거 쓰면은 어디 좀 뮤직비디오 가서 찍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되게 독특한 디자인들도 되게 많잖아요. 물론 그런 것도 좀 잘 어울리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은 근데 일부러 그렇게 좀 쓰기 어려운 제품을 만드는 이유가 사실 그게 판매로 이루어지는 거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거든요. 사실상 판매로 이루어지는 건 조금 더 스탠다드한 디자인 같은 것들, 우리가 그냥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디자인들이 좀 더 판매로는 많이 이어지겠죠. 근데 그런 좀 독특하고 디자인스러운 제품을 만들어서 이 브랜드 자체에 어떤 하나의 아우라를 주는 거죠. 우리는 예술적인 디자인과 어떤 철학을 지향하는 브랜드야. 그런 식으로 먼저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좀 쉽게 살 수 있는 제품들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정원사들을 위한 브랜드 또는 식물, 보타니컬한 철학을 갖고 있는 브랜드라고 먼저 일단 이미지를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핸드크림이나 뭐 룸스프레이나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봤던 게 제 유튜브 구독자들은 디자인과 브랜딩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전 있는 브랜드를 이끄는 CEO로서 자신의 브랜드를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서 그분이 이제 얘기해 준 거 하나가 자신의 브랜드가 무엇으로 기억될 수 있는지 파악하고 그 점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은 브랜드는 완벽함이 아니라 가시성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많은 창업자들이 시장에 공개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너무 오랫동안 아이디어를 담는 데 시간을 소비합니다. 하지만 창작물은 사람들이 보고 이야기하고 경험할 때 비로소 가치를 갖게 됩니다. 발전은 고립된 상태에서 완성도가 아니라 공개된 상태에서 반복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디자이너 분들이나 또는 창작자 분들이 작업을 할 때 되게 딱 갇혀서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막 고군분투하면서 작업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뭐 저도 크게 다르진 않고요. 근데 사실 그게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브랜드가 될 수도 있고 자신만의 브랜드나 또는 어떤 자신만의 컨텐츠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걸 이제 시작할 때 너무 이제 그 완성도나 완벽성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준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때가 많아요. 그냥 혼자서 계속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기획을 하지? 컨텐츠는 어떻게 만들어가지? 많이 혼자서 좀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그렇게 오랫동안 아이디어를 혼자 쓰는 데 시간을 소비하는 것보다는 일단 만들어 놓고 또 반응을 보고 또 그런 수정을 하고 그런 반복을 통해서 브랜드는 발전을 한다. 이런 얘기였었습니다. 같이 작업한 포토그래퍼도 소개를 해줬거든요. 근데 이런 좀 사진 촬영 같은 거 한 포토그래퍼 분이 한국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브랜드 창업자는 영국 분이에요. 그래서 런던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어떻게 이 포토그래퍼 작업은 또 한국 분이랑 또 어떻게 알게 됐다는 게 되게 신기해가지고 여기 있다. 신융근 영어로 써져 있어서 발음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이분 맞네요. 네, 이분이랑 같이 포토그래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죠, 소비탈. 그래서 이 작업들을 촬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이런 이미지 같은 걸 이제 작업을 하신 것 같고, 좀 이런 자연물 같은 것들, 이런 자연물 되게 디테일하게 촬영하는 게 좀 능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뭐 누데이크랑도 작업을 하시고, 그리고 또 놀란 게 아코크랑도 작업을 했더라고요. 저랑 예전에 파리에서 같이 팝업했던 패션 브랜드죠. 아코크 대표님랑도 같이 작업을 해가지고 되게 신기했었어요. 근데 보시면은 다 약간 스타일이 이런 어떤 인공적인 오브제에다가 이런 자연물과 같이 결합해서 이런 촬영을 하는 거에 되게 좀 전문적으로 잘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좀 흥미롭게 봤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재밌게 봤었던 브랜드여가지고 이 소비탈이라는 브랜드도 같이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패키징도 너무 인상적이었고 이게 아마 한국에서는 아마 찾기 아직 힘들 거예요. 근데 유럽에서 좀 괜찮게 하는 편집샵이나 가면은 되게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앞으로 좀 더 성장하게 될, 더 많이 보이게 될 브랜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이 브랜드도 같이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를 해드릴 거는 찰리 스미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이냐면은 로에베에서 CMO, 그러니까 Chief Marketing Officer죠. 그러니까 마케팅 총 담당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로에베에 있었을 때 굉장히 좀 로에베 브랜드를 엄청나게 좀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로에베가 그 전에는 다른 브랜드에 있어서 그렇게 차별성이 막 이렇게 있지는 않았거든요. 인스타그램을 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명품 브랜드 하면은 주로 뭐 생각하시는 것들이 뭐 구찌, 루이비통,
디올 뭐 이런 것들 이제 많이 생각하시는데 로에베는 사실 그게 좀 접점이 애매했었거든요. 그러한 로에베를 굉장히 너무 쿨한 브랜드로 만든 게 이 찰리 스미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루이비통도 그렇고 뭐 구찌도 그렇고 한때 그 럭셔리 브랜드가 굉장히 좀 위기를 맞이했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좀 위기이기는 하지만은. 근데 루이비통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캐캐 묵은 좀 오래된 그런 명품 브랜드를 그 버지라블로가 스트릿 감성을 딱 입힘으로써 이 브랜드 자체를 굉장히 젊게 만들었잖아요. 약간 그거를 비슷하게 한 사람이 이 찰리 스미스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이 사람이 뭘 했냐면요. 굉장히 많은 그 영한 서브컬처들과 콜라보를 했어요. 그 중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게 지브리 스튜디오와 같이 콜라보를 한 겁니다. 네, 굉장히 많은 이런 지브리 캐릭터들과 같이 콜라보를 해가지고 뭐 센가치로 행방불명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 브랜드를 굉장히 영하고 되게 친숙하게 끌어올렸어요. 보이시죠? 그리고 이 로에베가 지브리랑 같이 콜라보를 했었을 때 이 케이터링을 담당한 게 또 아까 소개했던 발보스테라는 브랜드입니다. 그것도 또 같이 이게 또 세계관이 연결이 되네요. 네, 여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게 좀 안에 디자인 팀이 따로 있어요. 그 이제 푸드 담당하는 팀이랑 디자인 팀이랑 이렇게 또 따로 있어가지고 이런 어떤 좀 세노그래픽이라고 해야 되나요? 연출 같은 것도 다 내부적으로 하는 디자인 팀이 있습니다. 루이비통이랑도 했고 디올, 로에베, 여기 있다. 네, 요게 이제 그 로에베랑 지브리랑 같이 콜라보를 했었을 때 애프터눈 티를 담당한 프로젝트인데요. 이런 식으로 애프터눈 티 뭐 그 세트 있잖아요. 간식이랑 이렇게 같이 먹는 거, 뭐 스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를 이제 이쪽에서 담당을 해서 디자인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지브리 특유의 파란 하늘 같은 것들, 감성 같은 것들, 그다음에 이런 캐릭터들이 들어간 이런 쿠키라던가 되게 만화적인 상상력을 지닌 이런 칵테일 같은 것들, 되게 귀엽고 아기자기한 이런 만화 속 소품 같은 것들, 이거는 그 키키 마녀 빗자루 그거 같은데, 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발보스테에서 같이 작업을 했어요. 굉장히 잘하고 있는, 여기 헤드 셰프 분이 제가 예전에 대사관에서 프로젝트 할 때 같이 했었던 분이어가지고 그때 좀 인연이 생겨서 좀 알게 되었는데 되게 실력도 좋으시고 또 이런 브랜드를 한국 분이 또 헤드 셰프를 담당하시는 것도 굉장히 같은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러운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로에베라는 브랜드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영하고 크리에이티브하게 끌어낸 사람이 이제 찰리 스미스라는 사람인데, 이 찰리 스미스가 올해 1월에 이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로에베를 그만두고 로에베 이제 사장한테 사표를 집어 던지고 어디로 갔냐면은 나싱이라는 브랜드로 갔습니다. 혹시 나싱이라는 브랜드 아시나요? 여기는 이제 테크 기업인데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힙한 핸드폰을 만드는 브랜드입니다. 좀 힙한 핸드폰 하면은 아이폰을 주로 떠올리잖아요. 근데 아이폰보다 훨씬 더 힙하고 감성적인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테크 브랜드예요. 그래서 여기는 좀 저는 미스터리한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 일단 이 브랜드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굉장히 디지털적이면서도, 그러니까 되게 퓨처리즘 하면서도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이런 감성을 보여주는 그런 브랜드예요. 그리고 이 브랜드 또 특징이 이렇게 좀 투명성, 그러니까 이 제품 안에 들어있는 이 부품 같은 거 있잖아요. 제품 내부의 부품 배치까지 이렇게 다 디자인적인 요소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적인 아름다움을 감추지 않고, 그러니까 아이폰 같은 경우는 다 감추잖아요. 버튼도 다 없애버리고 그 안에 정말 군더더기가 하나도 남지 않게 엄청나게 좀 디테일하게 이거를 미니멀하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나싱은 뭔가 미니멀한 감성도 있으면서도 이런 것들을 다 숨기지 않고, 이런 꼭 일본 애니메이션 메카닉물에 나올 것 같은 이런 버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되게 디자인적 요소로 활용합니다. 그리고 이 항상 있는 이 레드 다트, 요게 이제 또 나싱의 특징이기는 해요. 그래서 요 헤드폰도 되게 유명하고요. 그리고 이 사이트도 보시면은 꼭 테크 브랜드 사이트가 아니라 꼭 무슨 디자인 에이전시 사이트 같아요.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 사이트처럼 너무나도 힙하고 감각적이고, 이 점들은 대체 뭔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테크 브랜드를 우리가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쿠키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자 당장 내일이라도 맘만 먹으면 만들 수 있잖아요. 쿠키 몇 개 만들어가지고 로고 만들고 사이트 만들고 해서 쿠키 팔면은 쿠키 브랜드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옷 브랜드도 물론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은 제가 열심히 그냥 미싱질 해가지고 옷 만들고
그렇게 하면은 사실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테크 브랜드는 사실 이 핸드폰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투자사도 엄청나게 껴있어야 되고, 또 이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 같은 것도 다 좀 대기업에서 조달을 받아야 되고, 이게 가볍게 할 수 있는 브랜드가 아닌데, 이런 규모의 브랜드를 이렇게 비주류의 감성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이거를 설득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일 유명한 게 이 폰 3, 지금 폰 4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거든요. 되게 어떻게 보면 핸드폰이 되게 좀 모듈형 같죠. 이게 또 글리프 미러, 요게 또 약간 얘네 시그니처예요. 그러니까 핸드폰 딱 뒤에 보면은 요거 보이시죠? 이게 글리프 미러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좀 그때그때 뭐 알림이 뜬다거나 그럴 때 이런 좀 픽셀 느낌의 어떤 아이콘 같은 거 뜨는 거, 요게 또 얘네 시그니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글리프 미러는 사진을 찍어야 되네. 사진을 찍을까? 뭔진 모르겠는데 사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요렇게. 네, 요겁니다. 요게 글리프 미러예요. 그래서 본인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 내가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지? 대체 잘 보이지도 않고. 네, 이런 거 심심하시면은 사이트 가보셔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는 게 많네, 근데. 네, 그런, 아무튼, Nothing이라는 이제 브랜드고요. 그거를 이제 좀 소개를 해드렸고. 근데 이제, 재밌는 점은 아까 소개해드린 그 로에베의 그 CMO인 찰리 스미스가 이 Nothing으로 이직을 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느끼기에는 이 찰리 스미스라는 어떤 럭셔리 브랜드를 좀 올려놨던 그런 사람을 영입함으로써 이 Nothing은 뭘 의도를 한 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어쨌든 지금 딱 이 사이트를 보시면 느끼겠지만 굉장히 브랜드 색깔이 차갑잖아요. 차갑고 날카로운 좀 느낌이 있죠. 그래서 기계 느낌이 나는, 기계 냄새가 나는 테크 기업의 포지션을 좀 더 부드럽게, 아까 로에베가 뭐 지브리나 이런 데랑 콜라보를 했던 것처럼 좀 부드러운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로 업그레이드를 하려는 좀 그런 의도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제 그 찰리 스미스가 이제 Nothing으로 이직을 해서 보여줬던 행보 같은 것들을 보면은 이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어떤 브랜딩, 글로벌 브랜딩 전략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또 오프라인 스토어까지 아예 총괄을 해가지고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객이 어쨌든 이 Nothing이라는 브랜드와 닿는 어떤 접점 같은 것들을 하나의 로에베처럼 럭셔리 브랜드의 수준으로 좀 끌어올리겠다. 그 정도의 어떤 미감을 좀 관리하겠다라는 좀 의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럭셔리 패션 매종, 그 하우스 브랜드의 담당자가 이런 테크, 그것도 굉장히 좀 반골 기질이 많이 보이는 테크 브랜드로 이직을 하게 됐다는 것 자체가 좀 재미있다고 느꼈고, 그리고 최근에 그 오픈 AI에서 그 조니 아이브를 영입을 해가지고 인터뷰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래서 둘이 그 대담을 한 걸 보니까 이제 앞으로 AI가 점점 발전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AI를 쓰는 방식이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핸드폰을 쓰는 방식과는 맞지 않게 될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나요. 그럼으로써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핸드폰을 쓸 게 아니라 AI에 이제 최적화된, 우리가 AI를 사용하는 방식에 좀 더 잘 맞는 그런 느낌에 좀 최적화된 기기가 나오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기기를 이제 조니 아이브가 맡아서 이제 디자인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그 오픈 AI의 그 누구야? 샘 알트먼이랑 이제 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테크 기기 또는 AI 같은 그런 브랜드들이 어떤 디자이너, 어떤 아트 디렉터를 만나서 또 본인들의 그런 영역들을 확장해 나가고 사람들이 쓰는 거에 있어서 이런 UX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또 적용을 하게 될지 궁금해지고, 핸드폰이 과연 언제까지 우리가 사용하게 될지도 좀 궁금합니다. 뭐 지금은 우리가 핸드폰을 보면서 이렇게 검색하고 찾아보는 시기였다면은 AI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다 대화형 AI니까 그냥 말만 할 수 있고 입력만 할 수 있으면은 다 되는 거거든요.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어떤 기기들이 등장을 할지 그런 것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간에서는 이제 조니 아이브의 좀 디렉팅 능력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니 아이브가 사실 애플을 나오면서 그 본인의 디자인 스튜디오를 차렸거든요. From Love인가? With Love인가? 뭐 아무튼 그걸 차렸는데 거기가 사실 그렇게 딱 그렇게 조니 아이브, Love From 조니. 요게 이제 조니 아이브가 애플 나와서 차린 디자인 스튜디오인데요.
저는 근데 이런 사이트를 너무 싫어합니다. 딱 들어왔는데 클릭할 게 없는 사이트를 정말 너무 싫어해요. 그냥 설명만 있네. 네, 그래서 여기 오픈 AI랑 하고 있다는 얘기 나와 있고요.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족들이랑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걸 보려고 내가 이 사이트에 들어온 거 아니잖아. 작업을 보려고 들어온 건데. 진짜 거의 메모장을 사이트에 올려놨어. 도메인 값도 비쌀 텐데. 그래서 이 사람이 어쨌든 이렇게 나온 이후로 딱히 그렇게 업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디자인적으로 그래도 한 획을 그었던 사람인데 독립을 한 이후에 뭔가 이렇게 나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딱히 없어요. 그래서 조니 아이브는 뭔가 좋은 CEO 밑에서 일하는 것만 잘하는 사람 아닌가. 본인이 뭔가 이렇게 대표가 되어서 할 수 있는 거는 좀 못하지 않나. 약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조니 아이브를 좀 의심하는 사람도 많지만은 아무튼 뭐 테크 브랜드들이 요즘 이렇게 되게 좀 말랑말랑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 영감은 국내 브랜드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이 브랜드는 생긴 지 오래되긴 했습니다. 저도 안지 꽤 오래됐고요. 근데 최근에 좀 소개를 하고 싶은 포인트가 좀 들어가지고 워컵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꿀 브랜드예요. 요거 아시는 분들도 아마 많으실 거예요. 뭐 올리브영이나 이런 데 가면은 있고요. 또 뭐 괜찮은 어떤 그런 식료품 관련 편집샵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가 좀 되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이제 그 브랜드 대표분이 부모님이 이제 경상남도 쪽에 계신데요. 근데 그쪽 계신 곳에 양봉 산업이 되게 발전을 해 있는데 이 양봉 농가를 이제 본인이 이제 시골로 내려가서 보니까 그 농가 산업의 한계점이 되게 많은 거예요. 보통 이런 농가 산업은 되게 고질화가 많이 돼 있고 되게 어떻게 보면 많이 고착화돼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이 양봉 산업을 내가 좀 더 살리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꿀 브랜드를 창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일단 우리가 꿀이라고 하면은 일단 처음 딱 드는 이미지가 뭐예요? 굉장히 끈적거리고 그리고 또 어떤 큰 병 같은 거에 담겨가지고 사실 꿀을 우리가 이렇게 딱 이렇게 내세우진 않잖아요. 항상 뭔가 이렇게 보통 찬장이나 이런 좀 깊숙한 어떤 그런 뭐 주방 서랍 같은 서랍장 안에 이렇게 숨겨져 있고 그런 아이템이잖아요. 그래서 뭐 동서벌꿀 이런 이미지도 되게 강하고 그래서 이런 좀 끈적거리고 좀 많이 안 예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꿀의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이렇게 좀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들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캐릭터고요. 그 다음에 폰트도 이렇게 되게 깔끔한 산세리프 폰트를 써서 이제 브랜딩을 했죠. 그러면서도 또 패키징을 보면은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되죠? 환경 보호에 대한 좀 묵직한 메시지도 좀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벌이 없이는 뭐 인간도 없고 뭐 지구도 없다. 뭐 이런 메시지를 같이 담겨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분이 인터뷰를 보니까 재밌었던 게 우리가 보통 꿀은 내가 직접 사는 것보다는 선물로 좀 주기에 더 적합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패키징에 신경을 많이 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꿀 하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유리병, 무거운 유리병 같은 걸 많이 생각하기 마련인데 이분은 이제 그거에서 벗어나서 좀 더 이렇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어떤 스틱형이라든지 뭐 박스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한번 샀습니다. 그래서 요거 샀었는데 이거 허니 얼그레이 카라멜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꿀을 담은 이런 좀 재밌는 블렌딩 이런 제품들도 많이 팔아요. 그래서 이거 먹어봤는데 뭐 카라멜이 워낙에 달아서 꿀 맛이 잘 느껴지는지 모르겠는데 얼그레이 맛이 되게 은은하게 나서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면은 그냥 단순히 내가 꿀 브랜드 만들려고 하면은 꿀에 집중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뭐 캐모마일이라든지 또는 이거는 뭐죠? 치즈인가요? 사랑의 마음이래요. 안에 마음이 담겼나 봐요. 아까 보여드린 카라멜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뭐 허니 핑크 레모네이드 이거는 이제 탄산수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에이드처럼 만들 수 있는 이런 제품인가 보네요. 그 다음에 프로폴리스 뭐 목 스프레이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재밌는 제품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단순히 꿀만 먹는 것을 넘어서 뭐 하이볼이라든지 아까 보여드린 뭐 에이드라든지 또는 뭐 요거트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만듦으로써 꿀이라는 제품 자체를 현대인의 어떤 일상에 밀접하게 좀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제품들로 한 것 같아서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었는데, 저는 이렇게 한 가지 아이템을 딱 가지고 그거를 굉장히 멋있게 좀 확장하는, 그런 무한하게 확장하는 브랜드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도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지만은 피클이라는 아이템 하나로 정말 재밌게 브랜딩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요거랑 비슷한 게 이제 스크럽데디도 이 수세미 하나 가지고 그때 막 사이트 보여드렸었는데 무슨 뭐 튜브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막 이것저것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한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정말 재밌게 무한하게 정말 확장을 하면서 보여주는 이런 브랜드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이 워커비가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나. 꿀이라는 하나의 아이템을 가지고 굉장히 멋있게 또 여러 가지로 확장을 잘 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지 않나. 그리고 최근에 전주에 워커비 카페도 생겼대요. 그래서 네, 카페도 생겼다니까 혹시 전주 여행 가실 일 있으시면은 여기도 한번 들러보셔서 이런 그 자체 아마 꿀로 만든 어떤 뭐 음료나 음식 같은 것들을 팔겠죠? 그런 것들도 같이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에 브랜딩을 잘하는 곳이니까 가서 이렇게 막 제품 같은 것도 왠지 팔고 음료도 되게 맛있게 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주에 이런 곳도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브랜드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너무 막 브랜드 이런 것만 소개를 해드린 것 같아가지고 재미있는 좀 앨범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 3월에 추천해드릴 이달의 앨범은요, 블러드 오렌지라는 아티스트인데요. 네, 요 아티스트고, 요 사람 앨범이 최근에 나온 게, 네, 요 엑세스 허니라는 발음을 좀 조심해야 되는 앨범입니다. 여기도 꿀이 있네요. 네, 다 세계관이 연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허니비를 먼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꿀을 소개를 하는, 네, 다 세계관이 연결되는 이 앨범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블러드 오렌지는 이제 이 사람의 어떤 아티스트 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아티스트 가수의 이름은 데브 하인스라는 영국 출신의 아티스트입니다. 지금은 뉴욕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새 앨범 이제 엑세스 허니는 요거는 이 사람이 예전에 영국에 살다 보니까 예전에 어린 시절을 이거 발음하기가 좀 그렇네. 요 동네에 살았었나 봐요. 그래서 이 성장기를 보낸 이 지역에서의 어떤 그런 회상 같은 것들, 그리고 자기가 어렸었을 때 음악이 어떻게 자기에게 치유를 해주고 그런 성찰을 하게 만들어준 그런 것들을 앨범에 좀 담았다고 해요. 그래서 저 몇 가지 좀 들려드릴 테니까. 네, 그래서 제가 오늘 3월 처음으로 이달의 영감이라고 해서 제가 그냥 평소에 그냥 즐겨보는 거, 흥미롭게 보는 것들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뭐 워낙에 가볍게 하는 라이브다 보니까 준비가 그렇게 막 빡세게 된 게 아니라서 좀 중원보원한 것도 있고 좀 정신 없으셨을 텐데, 그래도 라이브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4월에 과연 또 이달의 영감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